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선택적 불매, 마시고 싶은 일본 맥주라는 일본 미디어. 일본의 일방적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일어난 노재편 반일 불매 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보도량입니다. 3월 19일 JB프레스라는 매체에서는 반일 불매도 지금은 옛말, 결국 마시고 싶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함없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제라도 갖고 싶은 것은 사는 케이스도 많아 어디까지나 기회주의의 선택적 불매 운동이다. 2019년 10월 한국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은 수량 금액 모두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3월 11일 한국관세청과 주류업계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월에 139톤이었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이 올해 1월에는 1072톤으로 1년간 6.7배까지 증가했다. 작년 9월 이후 수입량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 이번에 일본산 맥주 매출이 늘어난 것은 일본 맥주 메이커로서는 기쁜 일이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고조될 때마다 의문으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일본제를 제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불매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은 한국에 들어가 있다. 2019년의 불매운동에 의해 일본산 맥주가 한국에서 나돌지 않게 된 결과 슈퍼나 편의점 선반에는 일본 이외의 수입 맥주가 진열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페로니를 필두로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과 코젤, 폴란드 티스케, 헝가리의 드레허 등 한국인이 일본산 대신 애음한 맥주는 모두 아사히그룹 홀딩스의 산하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맥주계의 양강인 오비맥주와 화이트 맥주는 모두 과거의 일본 기업이었다. 오비맥주는 1933년 12월 일본인이 쌓아올린 쇼와 기린 맥주가 전신, 1948년 2월에 동양맥주로 사명을 바꾸고 상표를 오비맥주로 변경, 1952년 5월에 두산그룹이 동양맥주를 창립했다. 화이트 맥주는 1933년 대일본 맥주가 조선맥주를 설립, 당시는 쇼와 기린맥주와 함께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을 본거지로 해 아사히와 삿포로 맥주를 생산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위의 두 회사는 일본의 맥주 회사와 직접적인 자본 관계는 없다. 그 증거로 말하자면 일본의 맥주와 한국의 맥주 맛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르다. 한편 비교적 일본 맥주 맛에 가까운 상품이 있다.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는 롯데칠성음료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 브랜드. 원래 그래비트 공법을 적응시킨 제품으로 2014년 4월에 판매를 개시. 한국 맥주는 일본의 제3의 맥주와 같은 싱거운 맛으로 상기 3가지 중에서는 클라우드가 맥주다운 맛이다. 클라우드가 발매되면서 제한 일본인 사이에서 주류가 되었다. 최근에는 화이트 진로 새로운 라거 맥주 테라도 인기가 있다. 상술 한바와 같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중 일본과 관계없는 맥주는 매우 적다. 또한 한국인이 열심히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해도 일본 업체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원래 한국에 진출한 메이커는 한국 이외의 나라에도 진출한 케이스가 많아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내에서 불매운동을 당한 정도로 큰 영향은 없다. 오히려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통해 한국 국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도 크지만 불매운동에 따른 철수나 인원 감축으로 자국민의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한국인, 맥주조차 최후까지 불매의 신념을 관철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자신들의 사정으로 시작한 불매운동, 갖고 싶어졌다, 마시고 싶어졌다고 하는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일본 기업도 쉽게 한국에 파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깔보는 행동만 하지 기업도 비한 삼원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도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선택적인 불매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선택적 기회주의를 간파할 수 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디어도 불매운동의 장면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만큼 일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는 듯이 과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이들은 역시 일본제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매운동을 해도 그 기운이 식는 것도 빠른 것 아닐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그건 자국의 빌어먹을 맛이 없는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일본 맥주를 마시고 싶겠지. 무리하게 팔아먹는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메이커의 매출에 플러스가 된다면 적당히 마셔도 되는 것일까?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내에서 불매운동을 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한국 시장 같은 것은 하찮은 것.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그것을 수입 제로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한국의 맥주회사는 친일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다음 댓글입니다. 병합 후 일본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감사하지 않고 반일. 이 낯짝의 두꺼움은 어떻게 보면 재능이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의 대상이 된 업태는 한정됩니다. 반일이 국가 전략으로 국민의 의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맥주는 대기업의 태만으로 침체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신규 진출로 활기가 있습니다. 일본산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신규 기업의 순풍이 될 것은 틀림없지요. 반일은 감정적이지만 손익계산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